체리 사장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분들께. 안녕하십니까. 고창에서 체리 농사를 짓고 있는 덕화 체리농원 대표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좀 질문을 좀 많이 할게요. 네. 예. 있어요. 그 품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브룩스 품종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검붉은 체리예요? 아니면 그 선홍빛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오렌지 계열 얘는 체리예요? 완전 짙빨강색. 완전 빨강색? 네. 그러니까 완전하게 익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그 다라이 레드 있잖아요. 네네, 검붉은색? 네. 검정색이 나오진 않아요. 아. 근데 완전 빨간색 있잖아요. 다라이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네네, 고무다라이색? 그 색깔 나와요. 오. 브룩스 같은 경우. 얘는 저는 과육이 좀 있는 체리가 맛있던데. 얘도 되게 아삭하고 아삭하고. 씨가 작아요. 그래서 먹을 때 식감이 좋아요. 사장님이 지금 그 저온 시간? 예. 그게 500~600시간 평균 잡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장님이 지금 벼농사, 또 조경수 재배, 체리 하시면서 사장님 특성에 맞는 품종은 그 브룩스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브룩스를 선택하신 거죠? 뭐 저는 체리 품종이 아직까지도 100% 마음에 드는 품종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한 200여 가지를 재배해봐도 네. 와 이거다 하는 품목은 없어요. 근데 이제 브룩스를 한 이유는 얘는 이제 직립성이에요. 나무 특성이 위로 직립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네. 화분 재배에서 위로 쫙 올리기 좋고, 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요구 시간이 얘는 4~500시간이거든요. 한 500시간. 그렇기 때문에 12월 한 달만, 11월 달만 어느 정도, 11월에서 12월 그 중간에 어느 정도 좋은 요구만 충족을 시켜도 예를 들어서 12월 말에 네. 숙성이 들어가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수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잘하면 얘는 뭐 3월 말 4월 달에도 충분히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자가수정이에요. 그러니까 수정이 잘 되는 거. 특별히 뭐 수분수를 가져다 놓지 않아도 매년 벼실이 잘 된다는 장점. 그 다음에 맛이 평균 이상은 가요. 그러니까 브릭스로 놓고 보면 20브릭스 정도 나오기 때문에 좋고, 단점이라고 하면 밭 사이즈가 아주 훌륭하게 크진 않아요. 근데 그건 얘가 많이 열리는 품종이기 때문에 적과를 해서 열매를 좀 솎아내 가지고 크게 조절하시는구나. 크기를 조절해야 돼. 다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척과량을 조절해서 이제 크기를 키우면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뭐 작업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장목은 체리뿐만 아니라 모든 장목은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단점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뭐 과 사이즈가 좀 작고 그런 것들은 적과를 해서 교실량을 조절하면 커지거든요. 근데 대신에 대과종은 또 생산량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대과종이라는 것은 똑같이 10kg가 달리면서 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풍산성은 15kg가 달림으로 인해서 작아지는 거고, 대과종은 7kg밖에 안 달리기 때문에 커지는 거거든요. 특별히 막 이렇게 물론 DNA 자체가 좀 클 나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재배해보면 뭐 엄청 크다고 해서 그게 많이 똑같은 양이 달았을 때 얼등하게 크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나무에 있는 수확량을 조절해서 크기를 만들어야지 뭐 대가종이니까 그냥 따닥따닥 붙여도 다 크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브룩스는 그냥 무난해요. 무난해. 10년을 해왔으니까 네. 이제 그동안 10년을 해왔는데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실패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성공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올 봄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런 형태로 바꿔서 5년 더 해보자. 이게 저 고민 올해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5년 정도 더 해보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맞다 그러면 이제 더 크게 늘리고. 이런 형태라고 하신 거가 화분에 재배하면서 이렇게 외목대 형태로 키워서 올라가는 거? 이제 외목대 형태나 화분 형태라는 것은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표면적인 사항이고 더 중요한 내면적인 건 뭐냐면 체리가 국내에서 재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후가 안 맞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습이 높잖아요.
학비 높은 것은 어찌 보면은 문제는 그렇게 그게 최고의 문제는 아니고 그래요. 가장 큰 문제는 예. 결국에 이제 일조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조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차라리 비가 안 오고 약간 흐리기만 해도 상관없는데 네네. 하얗기다 그건 아니구나. 이게 일조량이 부족하다는 말은 비가 자주 온다는 얘기고 맞아요. 비가 자주 온다는 것은 이제 흐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이 공중 그 과습에 의해서 계속 도장을 하는데 햇볕을 못 보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나무가 이 결실 위주, 그러니까 생식 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영양 성장만 하는 그게 강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나무가 살려고 열매를 맺는 거죠. 버티려고. 쉽게 말하면 이제 살려고 온다기보다는 번식. 얘네들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환경이 좀 안 좋고 나무가 나이를 먹어야 번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위기를 느끼고 그런다. 맞아요. 후대를 남겨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 생존. 예, 생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작용을 할 때 결실이 되는데 얘네들이 살기에 너무 풍족한 환경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뭐 날씨 따뜻해, 계속 뭐 뿌리에서 영양분 공급해줘. 그러니까 더 크는 거죠. 큰다는 것은 뭐냐면, 나무라는 것은 대로 된 형태도 나중에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3개, 4개로 가지가 뻗게 만드실 거예요? 아니, 이대로 키워요. 이대로 키워요? 전에는 이제 3가지, 4가지 키워봤는데 네. 관리가 힘들어요. 관리가 힘들어요? 가지 3개를 정확히 세력을 똑같이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가지를 3개를 똑같이 만들어야 이제 쉽게 말하자면 3개 다 똑같은 결실이 되는데, 네. 나무라는 것은 하나 가지가 세면 그쪽으로 다 양분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너무 세력이 센 가지는 세력을 줄여줘야 되고 약한 가지는 이제 세력을 좀 키워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뭐 사과나 이렇게 유인을 해서 하는 작업은 쉬워요. 네네. 근데 이걸 딱 세워놓고 직립을 시켜놓고 거기에서 세력을 조절하기에는 상당히 손이 많이 가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화분에 심어놓고 수량이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 다 하기가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방법이 이제 키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함양하고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함양에서 보니까 한 2-3가지, 3가지 정도로 뻗게 하신다고 제가 봤는데. 함양도 3가지로 하다가 네네. 요즘에는 1가지로 바꿀 거예요. 이제 최근의 네. 경향은.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은 외줄기 형태지만 나중에는 가지가 나와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새방추형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과 새방추형이라고 그러고 그 미국에서는 이제 SSA라고 하는데 이 외줄기에서 가지가 한 뼘 미만만 나와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체리나무를 50cm 하나씩 심어요. 그렇게 실험한 게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은 곁가지들을 다 따가지고 이제 올리지만 네. 일정 수준 키가 자라고 나면 그 이제 성장은 거기서 멈추고 이제 곁가지들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결실을 시키는 거예요. 현재는 여기가 다 꽃눈이 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꽃눈? 여기서 바로 수확을 하는데 이게 꽃눈이구나. 예, 여기서 점점 이제 길어지죠. 이 3가지가 나면 내년에 여기에서 수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심은 거잖아요. 네, 올해 올. 3월에 심었는데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묘목을 잘라서 심어가지고 올해 2번 커팅을 한 거거든요. 네, 마디가 벌써 하나, 둘, 셋, 3마디가 됐잖아요. 몇 올해 년생 심으신 거예요? 전목 1년생을 올해 심어가지고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리는 핵과류이기 때문에 2년 불각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줄기 여기까지가 작년에 자란 줄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작년에 자란 줄기에서 꽃눈이 오거든요. 얘는 올해 자란 줄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꽃눈이 들어와서 내후년에 열려요. 그러면 이제 이건 내년에 꽃이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어요. 이건 2년지긴 하지만 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는 내년에 100% 꽃눈이 들어와서 내후년에 따요. 그러니까 식재하고 2년 만에 딸 수가 있고 여기는 3년 차에 따는 거고 저 위에는 4년 차에 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무협회 모임에 가봤는데 네. 풀 잡느라 풀 때문에 죽겠다, 농사 못 짓겠다, 나무 농사 그랬는데 여기 하우스 보니까 뭐 잡초 한 폭이 자랄 틈이 없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거? 네, 바닥에 부직포? 그라운드 시트? 뭐 까신 것 같아요. 그쵸? UV 시트라고요. UV 시트라고 따로 있어요? 딸기나 네. 파프리카나 토마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바닥에 까는 바닥지예요. 방수 필름. 방수 필름. 얘 같은 경우는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어지간해서는 잘 찢어지지도 않고 방수되고. 이게 다 장점은 풀도 안 나고 방수가 되는 장점은 있지만 이 구배를 잘 맞춰야 돼. 물이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간 움푹 파이면 그 자리 물이 보여요. 그래서 화분 재배할 때는 나무건 과실수건 이렇게 이 대지를 평평하게 잡는 게 중요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구나, 다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화분의 특징은 물을 주고 배수가 되고 막 빠져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깔끔하게 말라야 돼요. 그런 과정들을 식재하기 전에 미리 다 구상을 맞춰야 되고 기본 바닥 정비를 다 잘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같더라고요. 지금이 9월 초인데 9월 초에는 체리나무 어떤 작업을 주로 하세요? 지금 뭐 특별히 할 일은 없어요. 이제 거의 이제 방제도 거의 끝났고요. 이제 이 상태로 양분을 빼죠. 그냥 비분을 빼고 이제 월동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 뭔가 영양 생장을 하면 안 돼요. 쉬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위에 신초가 저렇게 자라고 있지만 네, 신초. 지금부터 이제 양액을 양분을 쭉 빼서 네. 이 상태로 이제 낙엽이 지고 월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무가 양분을 저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뭔가를 키운다기보다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뭐 월동충, 그러니까 벌레도 월동을 하기 위해서 솜나방이나 이런 유리나방 이런 벌레들이 이제 가해를 하는데 아마 한 번 정도만 방제를 하고 아마 끝낼 것 같아요. 방제는 한 번만 하면 이제 이 상태로 나무가 이제 지금은 약간 파란색, 녹색이 띄고 있지만 네. 이제 점점 이 색이 연해질 거예요. 연두색으로. 쉽게 말하면 양분을 빼버리니까. 그 다음에 11월 말쯤 되면 낙엽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 낙엽이 지고 나면 이제 얘네들이 올해 최종 이제 1년 성장을 끝나는 거죠. 양분을 오히려 화분의 이 상토 쪽에 양분을 빼주면 나무가 자기한테 양분을 저장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파리에서 이제 광합성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광합성을 해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해가지고 그 만들어진 양분으로 뿌리로 저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계속 양분을 집어넣으면 신초들이 자라잖아요. 근데 신초들이 늦게까지 자라다 보면 이 양분을 신초를 키우는데 저 위에 신초는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쪽으로 양분을 다 써버리고 나면 내년에 꽃눈을 만들거나 내년에 성장을 하는데 양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하는 거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걸어가지고 다 써버리느냐, 네. 아니면 저축을 잘 해놓느냐. 제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뭐 블루베리, 오이 이런 작물들이 농가에서 소득을 많이 얻고 한다고 하는데 체리는 국산 체리를 접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죠? 소비자들이 수입 체리를 많이 접하잖아요. 복불복이잖아요. 수입 체리는 진짜 아무 맛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체리라는 작물을 올해 해보셨을 때 올해도 소득이 좀 괜찮았어요? 체리 자체만 놓고 보면 소득은 좋아요. 왜 그러냐면 킬로그램당 단가가 높아요. 도매상으로 나가요? 도매로 나가죠. 도매로 나가도 가격이 괜찮아요. 1kg에 4만 원? 4만 원 저는 받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좀 촉성 재배를 했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게 나무 자체 생물, 생산물을 놓고 보면 소득이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제 농사라는 게 생산량이거든요. 수확량을 얼만큼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얼만큼 좋은 품질로 대량 생산을 해내느냐, 거기에서 이제 달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kg 따봐야 300만 원이지만 5톤 따는 건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 체리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한 나무에 뭐 100kg 단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달면 그게 제대로 된 사이즈가 안 나와요. 고품질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달려고 하면 달 수는 있지만 대신에 킬로그램당 단가가 확 떨어져요. 3만 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가격을 잘 받으면서, 그러니까 단위 킬로그램당 단가를 높게 받으면서 생산량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뿌리가 이거 에어포트는 열어보면 네. 벌집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이 외관상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뿌리가 이렇게 이 구멍을 향해서 네. 쭉쭉쭉 뻗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엉키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그 뿌리의 양이 많은 체리라는 나무에 엄청 이 화분이 잘 맞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작목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겠어요. 이 화분이 아니고 다른 부직포백이라든지 네.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체리는 무조건 이걸로 해요. 아, 체리는. 용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키우다가 출하를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무를 오래 키우면 키울수록 이 화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구멍에도 잘못하면 풀나고 네. 관리가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리는 이 화분을 쓰는 이유가 체리 나무를 키우기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국내에서 들어오기 전에 예전부터 썼거든요. 없을 때. 예, 알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네네네. 수입에서도 써봤었는데 그때 예전에 초창기 때 10여 년 전에 벌써 저는 이걸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 써본 나무들이 확실히 다른 화분 비교했을 때 이 포트가 에어포트가. 네, 나무가 확실히 더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에어포트가 이 어린 묘목 같은 걸 넣었을 때 초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나무한테 좋은 환경이라서. 근데 그 부분이 뭐 박사님들 얘기도 들어보면 농가한테는 굉장한 이점이다. 그래서 화분에서 감귤 같은 경우에는 화분에서 몇 년 키우다가 2, 3년 키우다가 이제 땅으로 정식한 경우가 많은데 3년 키울 거 2년으로 단축하기도 하고 굉장히 속도가 빠르더라. 그래서 제주 농가에서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감귤 묘목을 키울 때 네. 중간 과정에서 에어포트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토경에서는 뿌리라는 게 무한히 갈 수는 없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제한은 없으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생각은 해요. 근데 제한 뭐 무제한이라고 해서 못 가는 이유가 환경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뿌리가 무한히 뻗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뭐 환경이 안 맞으면 죽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땅은 화분보다 더 제한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나무를 캐보면 뿌리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더 환경을 조성 못했을 때는 더 악조건이라는 얘기예요. TR율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상부에 비해서 하부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화분 재배를 하면 항상 이 제한 급수를 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물을 먹기 위해서 뿌리는 계속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공기와 산화하면서 뿌리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이 제한된 공간이지만 뿌리 양은 많아요. 뿌리 양은 많은데 이제 물론 이제 물 관리 같은 거 신경 써야죠. 화분 재배를 할 때는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런 화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나무들, 이런 화분들은 잘 마르기 때문에 관수 라인을 아주 신경 잘 써야 돼요. 농업이 어떤 경험에서 오는 노하우가 농장들마다 쌓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시행착오할 시간이 좀 두려워가지고 저거 좋은 것 같은데 다 공부하고 알아도 시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젊으신 분들은 이제 귀농하시거나 농업에 꿈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젊은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사장님처럼, 그러니까 함양 사장님이나 사장님처럼 경험이 있으신 분들 영상도 공부하고 때로는 방문이나 견학도 해서 많이들 배우셔서 접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덕화농원의 체리를 사 먹고 싶으면 SNS 구매해요? 아니면은 뭐 네이버 쇼핑몰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SNS도 안 하고요. 어잉? 쇼핑몰도 안 하고요. 어잉? 직접 판매는 안 하시는구나. 직판은 현장에 오시면 여기 농원에 오시면 제가 이제 판매는 하지만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수학에서 이제 한 곳으로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는 납품처에다가 주고 있고요. 사장님이 그 조경수 판매도 하시고 나무도 잘 키우시잖아요. 고창 신림 지역이 워낙 좋은 나무가 많고 나무를 잘 기르는 실력자가 많은데 사장님이 조경수 판매에서 지금 사장님의 어떤 체리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 조경수 팔아서 체리에 투자하고 그렇죠. 그렇게 한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시설을 막 의리하게 해놓고 한 게 아닌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설 재배해서 이렇게 쭉 오는 줄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생한 거 있는데. 네, 제 스토리를 해보자면 네, 처음에 이제 그 조경수 씨앗을 네, 야산에 가서 씨앗을 가을에 따는 거예요. 채취를 해서 소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층층나무, 산딸, 리파 뭐 이런 농장들 주변 농장들 가서 이제 씨앗 채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파종했어요. 네, 파종해서 묘목 길러가지고 200원, 300원씩 납품하고 그 몇만 주씩 몇십만 주 해야 이제 그건 소득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 작업을 예전에 하다가 이제 이 하우스도 중고자재로 제가 직접 찐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걸 질 때 한 40일, 네. 4, 50일 걸렸는데 네. 지금 보시는 이 자재들을 90%를 저 혼자 어깨에 매서 이게 날린 거예요, 이게. 그때는 동생들하고 같이 지었긴 했지만 네. 이게 논이었거든요. 네네네. 저도 이제 그 제 블로그에 보면 사진들이 있는데 막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비가 못 들어오니까 제가 저 입구에서부터 네. 파이프 2개씩 매서 날마다 이걸 갖다 날린 거예요, 여기를.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입장이. 근데 이것도 중고 파이프 가져다가 지어서 이 시설이 사실 처음에 질 때 한 2천만 원 갖고 지었어요. 상상이 안 되는 가격으로 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질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재도 많이 올라. 그렇게 몸소 직접 짓고 제 몸으로 그냥 다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서 온 거지 뭐 어느 날 갑자기 딱 이게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저도 20년 됐잖아요, 농사진 지가. 네네. 20년 중에 10년은 고생했어요. 10년은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어떡해. 근데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네네네. 계속 꾸준히 했던 거. 그러니까 네. 1년에 1,000원 벌면 1,100원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1,050원이 들어가나 이런 식이었어요. 항상. 많이 벌지도 못했지만 그때는 더 들어갈 게 많았었어요. 애들 키우고 생활비 하면서 농사 지은다.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저는 또 부모님이 이제 변호사도 하지만 네네. 저는 이제 또 자존심이 있어서 도와달란 말을 안 하고 거의 자력을 했거나 네. 또는 그때는 이렇게 논에다가 시설을 진다 그러면 또 반대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수성가하신 스타일이구나. 저는 반대만 안 해도 좋았었어요. 반대만 하지 않으셔도 제가 자력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도움 안 받고 한 거지 뭐 모르겠어요. 이제 땅이랑은 이제 이 땅 자체는 이제 저희 외삼촌 땅인데 네네.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아. 그런 이점은 있었겠죠. 땅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도 제가 반절은 사고 반절은 어머니 건데 처음에 이제 그런 기반은 뭐 전혀 도움이 없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금전적인 도움이나 그런 거 없이 제가 이거 처음부터 씨앗 조그마한 씨앗 하나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거죠. 계속. 아. 조경수도 흐름 때 사이클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조경수 그 인기 사이클이 올 때 또 벌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을 타가면서 해야지 무턱대고 막 한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니고 한 20년 정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익혀서 하고 있는 거죠. 하장님 꿈이 이루어지는 거를 10년 전에 처음 하장님께 어떤 체리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보다 1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네. 하장님 꿈이 좀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옆에서 보기 좋더라고요. 네, 처음에 저도 여기 이 자리가 올 봄까지만 해도 토경이었어요. 땅에 체리가 심어져 있었는데 네네네. 올 봄에 여기 다 정리하고 이제 올해 새로 조성한 거거든요. 이 시설을.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체리 식재를 할 때 왜 체리 식재했냐면 조경수나 다른 작목은 항상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샤인머스켓도 책 모를 넘어서 지금 약간 이제 하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항상 모든 작물은 책 고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다시 떨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좀 싫어가지고 항상 좀 균일하게 갈 수 있는 작목이 뭐가 있을까 그걸 찾다가 체리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다. 맞아. 그 얘기를 들어서 체리를 도전한 거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10년은 큰 성과 없을 거라고 각오했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와서 올 봄에 이제 고민했었어요. 체리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여러 군데서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리를 사이즈를 미국산보다 더 크고 더 맛있게 생산해내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느낄 때는 뭐 미국산보다 더 작고 당도도 떨어지는데 왜 가격은 비싸야 되느냐. 그렇죠. 그런
뭐 소비자들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바꾸려고 그러면 미국산보다 최소한 더 크고 맛있으면서 또 국내에서 좀 안전하게 생산한다는 그걸 어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체리를 그렇게 재배하는 농가가 있질 않아요. 그냥 농민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소득이라도 그냥 올리려고 하는 약간의 욕심 아니면 너무 작게 보는 시야 그것 때문에 이제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사장님 변홍사도 변호사도 하세요? 하고 뭐 조경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네. 제 기준에 어느 정도 품질이 올라오지 않으면 저는 다 버려요. 팔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체리를 하면서도 되게 이제 돈을 많이 못 벌고 지금도 계속 이제 이거 화분까지도 이제 도전을 하는 이유가 제대로 된 체리를 생산하려는 그런 고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장님을 한 10년 정도 뵀는데 향후 덕화농원의 미래 계획 아니면은 미래 꿈꾸는 농장의 미래 모습? 저는 이제 저만 농사를 진다고 하면 대충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몸도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는 워라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있는 시스템만 가지고도 그냥 뭐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나을 정도는 하니까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약간 요즘에 고민하는 게 그거죠. 농장을 더 키우고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몸은 힘들지만 이제 저 아들들도 농사를 진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뭔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 체리뿐만 아니라 이런 과수도 스마트팜에서 요즘에 이제 스마트팜에서 하니까 스마트팜 내에서 갈수록 기후변화가 심해지는데 그 심해지는 기후변화를 스마트팜에서 극복하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소규모 최소의 노동력으로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거 그게 이제 목표거든요. 멋진데? 그래서 이제 저는 운영이나 경영을 신경을 쓰면서 좀 시스템을 개발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하나의 이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제가 하는 일은 그냥 저기 가서 양액기 좀 조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단순 작업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뭐 몇 마디에서 잘라라 그러면 아무나 불러다 쭉 자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우는 자체는 사람 소규모 인원을 가지고 만평도 할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런 네일이 다 깔려 있고 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체리나 이런 것도 파프리카나 토마토처럼 하나의 과채류처럼 만들어가는 거 그런 게 이제 목표고요. 그 다음에 후계자가 있는 거네. 후계자가 와, 차세대가 준비되어 있는 농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있죠. 네.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되네요. 네, 뭐 제가 웬만하면 농사를 네. 안 했으면 저는 또 해요. 네, 왜 그러냐면 농사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아들이 17인데 물어봤어요. 뭐 농사 할 거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뭘 하고 싶냐 살살 물어보면 그냥 농사 진다고 지금은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요. 농사 짓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농사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쉽지는 않죠. 제가 20년을 해보니까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어받아서 물려서 이제 대를 이어서 해라 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고 근데 한다고 하면 더 이제 지금 시스템에서 좀 더 진보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개발을 하고 같이 좀 노력해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더 똑똑할 거 아니에요. 더 스마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춰서 어느 정도 저도 변화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 하우스 말고 더 나은 시설에서 이제 좀 더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오늘 사장님 인터뷰에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장님의 두 번째 어떻게 보면 가족 경영이죠? 예. 그 더 큰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